50 중반의 한 분이 20년을 살던 집을 정리하셨습니다. 자녀들도 다 독립했고 이제 부부만 남았으니 작은 집으로 옮기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마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그분은 통장 잔고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분명 큰 집을 팔아서 작은 집을 샀으니 차액이 남아야 하는데 오히려 예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을 줄이려는 중년의 선택은 매우 현명해 보입니다. 넓은 집은 관리도 힘들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숨은 비용들입니다. 이 비용들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때로는 집을 줄여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먼저 20년 동안 쌓인 짐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간단할 거라 생각하십니다.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버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하나하나가 추억입니다. 아이들이 쓰던 책상, 함께 여행 갔을 때 샀던 도자기,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장롱까지 버리자니 마음이 아프고 다 가져가자니 새 집이 좁습니다. 결국 창고를 빌리게 됩니다. 당장은 버릴 수 없지만 새 집에 둘 공간도 없는 물건들을 보관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월 20만 원짜리 작은 창고를 빌리십니다.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2년이면 48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고에 맡긴 물건을 찾으러 가는 일은 1년에 한두 번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매달 돈은 빠져나갑니다. 이사를 결심하고 나면 집을 내놓아야 합니다. 20년을 살았으니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장판은 곳곳이 찢어졌습니다. 화장실 타일은 금이가 있고 주방 싱크대는 녹이 슬었습니다. 이대로 내놓으면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부릅니다. 견적이 나옵니다.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만 손보기로 합니다. 그래도 500만 원은 듭니다. 벽지와 장판을 새로 깔고 화장실 타일을 일부 교체하고 주방을 정리합니다. 일주일간 공사가 진행되고 그 기간 동안은 집에서 지낼 수가 없어 찜질방과 친척집을 전전합니다. 공사가 끝나고 깨끗해진 집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이제 좋은 가격에 팔릴 것 같습니다. 중개업소에 연락합니다. 매물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2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사가 말합니다. 가격을 조금 낮추는 게 어떻겠냐고. 이 동네 시세가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미 살 집은 계약금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이 집이 안 팔리면 잔금을 치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2천만 원을 낮춰서 내놓습니다. 그제야 매수자가 나타납니다. 협상 끝에 3천만 원을 더 깎아주고 계약을 합니다. 예상보다 5천만 원이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작은 집을 삽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새로 사는 집의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백만 원은 듭니다. 중개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집을 팔 때도 냈지만 살 때도 또 내야 합니다. 양쪽 합쳐서 1,0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드디어 이사하는 날입니다. 이삿짐을 싸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50평대 집에서 30평대 집으로 옮기는 건데도 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창고의 일부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사 비용 견적을 받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포장이사를 하면 더 비쌉니다. 250만 원이 넘습니다. 새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래 쓰던 가구들이 새 집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거실장은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침대는 방에 놓으니 공간이 너무 비좁습니다. 식탁은 부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국 가구를 새로 사야 합니다. 가구점에 갑니다. 새 집에 맞는 크기의 소파를 고릅니다. 침대도 작은 것으로 바꿉니다. 식탁도 새로 삽니다. 서랍장과 옷장도 필요합니다. 계산을 하고 나니 1,500만 원이 나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도 새 집에서 편하게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자위합니다. 가전제품도 문제입니다. 큰 냉장고는 새 집 부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탁기도 베란다 공간이 좁아서 새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에어컨도 새로 달아야 합니다. 가전제품만 500만 원이 추가로 듭니다. 이사를 마치고 정리를 시작합니다. 짐을 풀다 보니 버릴 것들이 나옵니다. 큰 쓰레기들은 따로 버려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사서 붙입니다.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래된 가구들, 쓰지 않는 가전제품들, 깨진 물건들이 수북합니다. 결국 폐기물 처리 업체를 부릅니다. 트럭 한 대 분량이 나옵니다. 30만 원을 냅니다. 새 집에 정착하고 나서야 또 다른 비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리비가 예전보다 비쌉니다. 작은 집으로 옮겼는데 왜 관리비가 더 나올까요? 알고 보니 새 아파트는 단지 시설이 좋습니다. 헬스장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키즈카페도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유지하는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내야 합니다. 주차비도 추가됩니다. 예전 집은 주차장이 넉넉해서 한 세대당 2대까지 무료였습니다. 하지만 새 집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두 번째 차는 월 5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동네가 바뀌면서 생활 패턴도 바뀝니다. 단골병원을 새로 찾아야 합니다. 동네 슈퍼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물가도 다릅니다. 예전 동네는 재래시장이 가까워서 장을 저렴하게 볼 수 있었는데 새 동네는 대형마트밖에 없어 물가가 비쌉니다. 월 장 보는 비용이 1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자주 만났는데 이제는 거리가 멀어져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듭니다. 만나려면 중간 지점까지 나가야 하고 교통비와 식사비가 더 듭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건강도 문제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니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새 집에 적응하느라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이웃들과 친했는데 새 집에선 아무도 모릅니다.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병원을 찾게 됩니다. 불면증 약을 처방받습니다. 의료비가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비용이 큽니다. 20년을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공간, 가족과 함께 웃고 울던 공간, 수많은 추억이 깃든 공간을 떠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실감을 줍니다. 새 집에 앉아 있으면 가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배우자와도 갈등이 생깁니다. 집을 줄이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이 후회합니다. 상대방은 그 후회를 보며 답답해합니다. 서로 탓하게 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는 일이 잦아집니다. 예전에는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숨 쉴 공간이 없습니다. 손자 손녀가 놀러 옵니다. 그런데 재울 방이 없습니다. 예전 집에는 아이들 방이 따로 있어서 손주들이 와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실에 이불을 깔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불편해합니다. 자주 오던 손주들이 점점 발길을 끊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명절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형제 자매들이 모입니다. 예전 집에서는 모두가 편하게 모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결국 식당을 예약해야 합니다. 비용이 더 듭니다. 집에서 모이는 것보다 식당에서 모이니 정도 덜합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이 약해집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집을 팔고 작은 집을 사면서 얼마나 이득을 받는지 따져봅니다. 큰 집을 팔아서 작은 집을 샀으니 차액이 1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용들을 빼봅니다.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 가격 협상으로 깎아준 돈 3천만 원, 취득세와 등록세 800만 원, 중개수수료 1000만 원, 이사 비용 250만 원, 가전제품 구입비 500만 원, 폐기물 처리비 30만 원까지 더하면 이미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창고 보관료를 더하면 매달 20만 원씩 나갑니다. 늘어난 관리비와 주차비를 합치면 월 10만 원 추가입니다. 물가 차이로 월 10만 원 더 듭니다. 의료비도 늘었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600만 원이 추가로 듭니다. 2년이면 1200만 원이 됩니다. 결국 집을 줄여서 남은 1억 원은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발생할 추가 비용들을 생각하면 더 큰 적자입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집을 줄였는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줄이면 당연히 돈이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차익만 계산하고 보이지 않는 비용들은 간과합니다. 그 비용들이 모이면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됩니다. 집을 줄이는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꼼꼼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집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 이사하면서 드는 비용, 새 집에 적응하면서 드는 비용,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생할 추가 비용까지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비용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이 주는 스트레스, 추억이 깃든 공간을 잃는 상실감, 좁은 공간에서 오는 답답함, 이웃과 친구들과 멀어지는 외로움까지 모두 비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집을 줄이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집을 줄이는 것 자체가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준비와 계산 없이 섣불리 결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집을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 집을 줄이려고 하는지, 줄인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선택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에게 현실적인 시세를 문의하고, 세무사에게 세금 문제를 상담하고, 재무설계사에게 노후자금 계획을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놓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도 필수입니다.